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 어때 금요일 코너는요. 마일리지처럼 취업 스펙도 똘똘하게 쌓고 또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스펙 수사대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돌아온 셜록, 건셜록과 또 조건안의 빈자리를 채워줄 중년 탐정 차전일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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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돌아왔습니다. 소년 탐정이 아니라 중년 탐정. 소년은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제 별명이 지난주에 분명히 여러분께 밝혔지만 원래 찬안이었는데 빼앗겨서 남은 게 권실환 팀장이 전일밖에 안 네. 남아서 어쩔 수 그래가지고, 없었어요. 네. 네. 건설록과 차전일 이렇게 해도 조합은 사실 저희가 뭐 월요일에는 봤었지만 네. 그렇지만 이 금요일 네. 코너에서는 또 처음이고 둘 다 아주 유명한 탐정이잖아요. 맞습니다. 셜록과 김전일 아주 유명한 네. 탐정인데 뭔가 두 분이 배틀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글쎄 네. 배틀의 네. 성립이 좀 불가해요. 왜죠? 왜냐면 김전일은 뭐 업데이트도 잘 안 되고 어. 나이도 중년이고 이게 나이도 시원찮잖아요. 그리고 비주얼부터가 여러분 신뢰가는 비주얼과 그렇지 못한 비주얼 간의 조합이라 저희 투샷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카메라 투샷이 나온다면 좀 더 바람직해지겠죠. 네. 열심히 해야죠. 네. 지금 화면에는 약간 학사모처럼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한지붕 세 가족에 나온 심양홍 선생님처럼 아실 거예요. 추억의 인물이죠. 네. 심양홍 선생님처럼. 네, 머리에 알겠습니다. 빵모자. 네, 차전일과의 배틀에 임하는 또 각오도 들어볼까요? 사실 여기가 오리지널이거든요. 어. 어떻게 보면 찬안이라는 그 별명이 아 그렇군요. 제가 예, 또 이제 몰랐네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약간 아류, 굳이 치자면 여기가 경찰서라면 저는 약간 흥신소 같은 느낌이라서 약간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공격적으로 해보면서 네. 우리 차쌤에게 좀 어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스펙 수사대 건셜록과 차전일에게 스펙을 평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취업 업대 금요일 코너 스펙 수사대에 고민 사연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요. 대한민국 독보적 1위의 취업 카페 독취사에 들어가셔서 독취사 Q&A 스펙 평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스펙 수사대가 성심성의껏 취업 고민의 해결점을 찾아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스펙 수사대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무경력자가 마케터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네, 오늘 스펙 수사대에서는 무경력자가 마케터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케터, 무슨 일을 하나요? 이건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 굉장히 곤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너무 범위가 넓어요. 어... 뭐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마케터라는 직업이 단순히 그냥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그냥 많이 알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영업 마케팅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 관리라든지 아니면 VC 같은 것들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VC가 뭐죠? 이제 고객의 소리, 보이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네. 부분들에 있어서 뭐 영역이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이제 홍보와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하는 거는 맞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 자회사의 서비스나 아니면 제품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팔리게끔 혹은 사용하게끔 유도하는 네. 그런 시장에 대한 분석과 어떻게 보면 접근 방법을 만들어가는 직무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마케터를 꿈꾸는 취준생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학부 때부터 특히 뭐 문과분들 같은 경우는 네. 조별 과제를 필두로 마케팅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학과에서. 경영학과, 그리고 엄청 경영학과 많이 아닌 하죠. 친구들도 네, 조별 네. 과제로 네. 뭐 경영학의 이해 이런 수업에서 한 기업이나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계획하고 프로모션을 꾸리고 막 발표를 하고 그런 아기자기했던 그 느낌만을 마케팅으로 기억을 하다 보니까 접근이 쉬운데 막상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절대 그런 일은 신입부터 요구하진 않거든요. 오. 대부분 철저한 조사라든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에 따른 여러 통계 툴이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되게 시스테믹한 업무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들어왔다가 아이쿠야 하고 나오는 일들도 있기 네. 때문에 뭐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게 없을 수도 네. 있고 또 채용 규모도 적기 때문에 인기는 많은데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펙 수사대 오늘은요. 이 마케터가 되고 싶은 28살 남성분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마케팅 희망 무경력자 희망이 있을까요? 아이디는요 블랭킷 증후군이고요. 나이는 28살. 학교는 지방사립 4년제입니다. 전공은 경영학과 또 전공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마케터를 꿈꾸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학점은요 3.62점이고 전공 과목은 3.82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전공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자격증 살펴볼게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SQLD, GAIQ, 모스 마스터, CS 리더스, SMAT. 아유, 이거 자격증이 너무 어려운데 이따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대외활동 보면요. 학생회 기획부, 문화기획단을 입부해서 소상공인 제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또 각종 버스킹 공연 동아리 회장을 또 했고요. 평창올림픽에서 봉사, 인천시, 익산시 등 지역 지자체 주최 페스티벌 MD 및 스태프 참여, SM엔터테인먼트 공간기획 MD 및 스태프 참여 등 사회활동을 했다고 대외활동에 적으셨습니다. 수상 경력은 없고요. 어학 점수는 토익이 735점, 토스는 IH 획득을 했습니다. 경력 사항도 없고요. 하고 싶은 말이 상당히 길어서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창 시절 공부를 하지 않아 수도권과 먼 학교를 간 제 탓이 가장 큽니다. 학업으로부터 조금 여유로워진 4학년 때부터 마케팅 관련 대외 활동, 인턴을 해보려 했지만 코로나가 돌아서 대부분 취소 혹은 축소되어 졸업 유예를 신청한 1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네요. 어학도 자격증도 학벌도 학점도 대외 활동마저도 남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잦아지는 서류 탈락에 위축이 됩니다. 용기 내서 지원한 팀 화이트 대외 활동에서도 나이 때문에 컷당했습니다. 마케팅 직무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보고 싶은데 길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이분 하고 싶은 말을 보니까 정말 많이 위축이 좀 되신 것 같고 막 내 탓이 내가 대학을 수도권에서 먼 곳을 가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후회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블랭킷 증후군님의 스펙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먼저 추리를 해볼까요? 일단 닉네임이 좀 독특해요. 맞아요. 네. 일단 닉네임이 블랭킷 증후군인데 이게 뭔지 한번 찾아봤더니만 우리가 어렸을 때 애착 인형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수건에 그렇게 집착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잡고 있어야지만 잘 자고 불안해하지 않고. 네. 근데 그런 어느 정도의 뭔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곁에 없을 때 마음이 불안정해지는 증상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라는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쟁취하지 못하니까 이 불안감이 어떻게 보면 이 닉네임에서 드러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불안의 요소가 과연 본인이 노력 때문에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산 건 맞아요. 그래서 뭔가 방향성을 뚜렷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포커스를 둬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열심히는 또 살아온 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너무 또 자책하지는 마시고요. 차전일의 추리는 네. 어떤가요? 예, 중년 탐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이분이 해왔던 여러 활동들을 종합해보면 취업을 하려고 했던 활동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정말 소신껏 하신 거겠죠. 어. 특히 이제 이분 나이 또래 분들이 많이 했던 게 이 평창올림픽 봉사활동한 거. 정말 시그니처거든요. 대부분 이 봉사활동 안 거치신 분들이 없잖아요. 그걸 필두로 여러 가지 공연 활동에 뭐 참여하셨다는 거 이런 네. 부분들을 보면 공연 기획사나 제작사나 엔터사 정도의 뭐 콘서트 기획 이런 쪽에 취업을 막연하가 희망을 했다가 네. 막상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아유 힘들어 오지 마 이런 얘기를 듣고 방황하다 보니 마케팅이구나 뭐 이렇게 흘러 네. 세월 따라 이렇게 애매하게 직무가 좀 정해진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네, 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또 추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니 블랭킷 증후군님께서 첫 마디가 그 대학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 직무에 지금 계속 서류 탈락 원인이 학벌 때문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마케팅 직무가 학벌을 좀 많이 봅니까? 일단 마케팅 직무가 학벌을 많이 보냐는 저는 일단은 반은 예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 왜 그러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채용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는 요소는 결국에는 서류적인 부분이 절대 다수잖아요. 근데 이제 서류에서 경력사항이나 경험사항이 없다 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전공에서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를 파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뭔가 비교 우위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벌적인 요소 외에도 아까 이제 중년 탐정님께서 말씀해주신 네. 그런 요소들, 예를 들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많이 했던 거, 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서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지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학벌에만 집중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차전일 생각은 어떤가요? 그 스펙을 대놓고 취급하는 몇몇 산업군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곳들에서 마케팅을 한다면 더 경쟁이 치열하니까 당연히 학벌이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마케팅 에이전시를 포함한 마케팅이라는 직무만 놓고 다양한 형태의 산업군과 기업의 형태를 생각하면
뭐 100% 그렇게 있진 않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한 8대2, 9대1 정도가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갖추어 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네. 이분의 했던 활동과 내용들은 마케터로서의 포트폴리오보다는 매장 운영직이라든지 기획에 있어서 혹은 넓게 보면 VMD 쪽까지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포트폴리오와 활동들일 뿐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뭐 본인께서 뭐 엄청난 마케팅적인 인사이트가 있다거나 트렌드를 뭐 갖추었다라고 보기가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네. 학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여집합에 대한 준비조차 아직 좀 되어 있지 않다. 네. 다른 고민부터 먼저 하는 게 낫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스펙을 좀 보면요. 자격증, 아까 정말 뭐 어려운 자격증도 많이 취득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대외 활동도 활발히 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뭐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리스트업이 굉장히 많이 돼 있으니까 네. 와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것 중에 과연 효용성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들 중에 효용성이 높은 게 얼마나 되는가, 이거는 또 사실 퀘스천 마크가 될 수밖에 그 없거든요. SQLD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네, 다 맞습니다. 뭔가요? SQL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관련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근데 이제 기초 입문자, 준 데이터 전문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요즘 트렌드라서 모든 기업에서 어느 정도 가점을 주다 보니까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다 취득을 하고 있네. 음. 그래서 한번 따보자. 왜냐하면 마케팅이라는 직업 자체가 어쨌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본인 스스로가 인정했던 게 4학년 돼서 좀 여유가 생겨서 그때부터 뭐 인턴이나 경력 좀 쌓아보고자 노력했는데 기회가 잘 안 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그 전까지 했던 노력들과 이들은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유하게 흘러갔던 이야기들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본인도 한번 인정을 해보셔야 되는 게 대학교를 이제 공부를 좀 안 해서 수도권에 못 갔던 게 한이다라고 얘기하셨으면은 자연스럽게 대학교 2학년부터는 뭔가 그거를 넘어서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게 사실 팩트거든요. 근데 지금 인천으로, 익산으로, 전국구로, 평창으로, 네. 전국구로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네. 지금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사실은 주객이 좀 전도된 게 아닌가. 그 부분에서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더 구체화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럼 봉사활동 말고 어떤 걸 했으면 좋았을까요? 저는 이제 봉사활동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은 자격증적인 측면이라든지 어학적인 측면 혹은 진짜 여유가 됐다라고 한다면요. 어렸을 때부터 인턴 경험을 쌓아놓는 게 확실히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대표적인 예시로 지금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급으로 취득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어학 점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영어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커트라인이 높은 기관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지원을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본인의 어떻게 보면 허들을 만드는 일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격증 다시 한번 짚어보면 SQLD는 건설로께서 정리를 해주셨고 GAIQ 그리고 SMAT 네. 모스 마스터 CS 리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뭐 이런 자격증 이렇게 따셨는데 네. 이게 또 어떤 자격증들인지 그리고 이분이 이거를 왜 또 따셨을지 한번 추리를 해주실까요? 일단 GAIQ는 구글 애널리틱스 관련된 프로그램에 따른 이수 자격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네. 단기간에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데이터 기반의 역량이 요구되는 마케터에게 필요로 하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구직자들이 현재 좀 접근을 하고 있는 자격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갖고 있다고 해서 뭐 네. 이게 엄청 특출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CS 리더스, 요거는 제가 봤을 땐 CS 리더스와 관련한 자격을 갖추신 강사분께서 뭐 협업 교수님이나 강사님으로 오셔가지고 아마 교내 프로그램을 들었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수료하면 자격을 딸 수 있다거나 네. 뭐 그런 확률이 높고요. 네. CS 강사님이 되실 게 아니고서 이 자격을 따는 게 과연 이게 마케팅이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 영업이면은 말이 됩니다. 영업이면 많이 될 텐데 그렇고요. 그렇군요. 예, SMAT도 이제 서비스 마케팅과 관련한 전문 자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것도 제가 실제로 저도 이거 공부를 해봤는데 네. 이게 뭐 시리즈 A, B, C 이렇게 모듈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네. 각각의 서비스 영역 내에서 CS 리더스보다 좀 더 업데이트된 형태의 자격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것도 이제 경쟁이 많이 치열하긴 한데 주로 이제 영업이라든지 마케팅 쪽보다는 영업이나 CS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네. 취득을 하는 것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좋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다면 직관적으로 돌진하시는 이런 좀 직관력, 이런 추진력은 높게 평가하고 싶으나 네. 본인이 어떤 컨셉의 구직자인지에 대한 건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네. 마케팅도 인하우스 마케터가 되려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에이전시에서 퍼포먼스 마케팅 기반의 마케팅적인 기능을
내가 잘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정리를 좀 하지 못한 채 그때그때 자격을 취득해온 그런 노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대외 활동도 막 이것저것 하셨잖아요. 네. 이 대외 활동은 또 어떻게 하셨을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케팅 직무는 또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셨을지 그 부분도 좀 추리해 주시죠.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아까도 공연 기획 얘기 드렸지만 네. 좋아 보이고 막 바운스 음악 나오고 그냥 좋거든요. 그 느낌. 내가 살아있어. 스틸 얼라이브. 그게 좋거든요. 그 열심히 한 만큼 또 인정받고 나 그냥 운영만 했는데도 너무 기획 좋았다고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고학년이 되고 이런 일로 이제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선배분들한테 문을 두들렸더니 뭐 최저 연봉을 받고 계시거나 굉장히 힘드니까 오지 마 하면서 소주 드셨다. 그런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오는 길에 뭐 버스를 타거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 괜히 SNS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너가 원하는 거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늦지 않았다. 넌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인한 사람이다. 취준생에게 꼭 전하는 조언, 막 이런 카드. 1분 뭐 한 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계정들을 보고 세상 이제 벌크업이 되시면서 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만만한 걸 보다 보니 마케팅이 나온 거죠. 네. 왜냐면 조별 과제 때 따뜻하게 나의 발표를 봐줬던 교수님의 기억들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네. 아, 이게 그나마 내가 해왔던 거랑 관련이 있나 보다 싶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영업을 하셔야 될 영업을. 일이 아니었나. 어. 영업과 판매는 다른 겁니다. 어. 판매가 아니라 네. 판매하는 분들 판매 잘하게끔 영업을 기획하는 쪽에 더 적합한 분이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사전일에 혹독한 평가, 네. 추리 이렇게 들었는데 아 이게 참 좀 씁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몸에 좋은 약은 쓴 법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잘 받아들이시면 분명 또 성장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블랭킷 증후군님이 이제 지원을 하는 마케팅 직무, 방금 뭐 영업이 좀 더 적합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그러면 마케팅 직무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스펙은 어떤가요? 네, 놀랍게도 이제 통계 툴을 다룰 줄 아는 이력이 있다거나 프로젝트 그리고 이분이 따셨던 SQLD, ADSP 같은 다양한 자격들이 또 존재하고요. 관련된 그 자격을 취득한 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성적인 노력 중에서는 그 요즘 학교들 중에 데이터 관련 빅데이터를 취급하는 학회가 좀 인기더라고요. 네. 관련 학회에서 산학협력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거나 산학협력까지는 아니지만 특정 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슈, 가상의 사업 환경들을 임의로 설정해서 프로젝트화하고 정리한 다음에 같이 뭐 발표를 한다거나 공모전에 참여한다거나 그런 등의 활동 등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꽃은 아무래도 프로모션을 기획한다거나 추진하는 것들도 있을 텐데 네. 관련된 일을 직접적인 인턴은 아니지만 뭐 짧게나마 미니 인턴 제도라든지 뭐 현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부트캠프 등에서 미니 과제 등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네. 포트폴리오화 할 수 있으니까 잘 따져보는 것도 좋고요. 네. 또 콘텐츠 마케팅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편집 툴을 좀 다룰 줄 안다거나 네. 콘텐츠를 관련을 좀 잘 기획하고 실제로 특정한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의 클립화해서 조회수를 거두고 카드 뉴스를 만들고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들 중에 하나 이상이라도 했다면 관련이 있고요. 아직까지 못했는데 졸업을 앞뒀다면 학점을 많이 올려야겠죠. 지금 이 블랭킷 증후군 이분은 지금 첫 평점이 한 3.6점 정도 되고 네. 전공 평점이 3.8점 정도 네. 되는데 4점대 정도는 올려주셔야 되는 상황이고 영어 말하기도 AL 정도로 올려주시는 게 지금 이분의 상황에선 그렇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인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분께서도 이제 지금 아쉬워하는 게 대외활동 인턴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다 취소가 되고 축소가 돼서 그래서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마케팅 직무에서 그러면 대외활동 인턴 이런 게 좀 필수적이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핑계입니다, 솔직히. 어. 그러니까 마케팅을 해보려고 했다,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분이 아마 지원했던 마케팅 관련 경험들은 네. 대부분 다 인하우스 마케터로서의 인턴 경험이었을 거예요. 인하우스 마케터가 뭔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기업에서 자체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를 팔 때 필요한 마케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삼성에서 제품을 팔고 삼성 서비스를 판다라고 했을 때 거기 안에 속한 이제 마케터를 이제 인하우스 마케팅이라고 네네. 하면 될 것 같고 이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수주를 받아서 어느 발주를 받아가지고 많은 기업들한테 그걸 받아서 이 기업을 위해서 홍보를 해주거나 대행을 해주는 데들도 네.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데들은 사실은 지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은 이제 전문 용어로 한다면 PR 회사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네. 그런 데들에서 만약에 경쟁력을 쌓았고 경험을 쌓았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뭐 이런 코로나 때문에
기회가 없었다라는 건 사실 거짓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안 됐어요라는 핑계보다는 사실 이제 건설적인 생각은 사실 이 상황에서 네. 어떤 식으로 인턴 경험이라든지 대외 활동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한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마케팅으로서 가장 큰 키포인트는 인하우스로 간다라고 한다면 특정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했던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화장품 마케팅을 하고 싶다, 화장품 마케터가 되고 싶다. 네. 그럼 당연히 화장품에 관련된 지식을 많이 보유하는 게 냉장고에 대한 지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어떤 특정 산업군에 대해서 심도 깊게 접근해 봤는가 이걸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한 군데를 뽑다면은 그냥 엔터테인먼트 그쪽 분야밖에는 사실은 특출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인턴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특정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그런 요소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학 점수 또 네. 아까 오픽 AL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또 어학 점수도 내세울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학 점수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종의 허들이자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애초에 내가 지원하고 싶은데 너무 가고 싶은 회사인데 이 점수 때문에 지원조차 못하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영어 성적이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키고 많은 기업들에서 어느 정도 그래 너 한번 면접이라도 보자라고 만들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당연히 이제 AL까지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마케팅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만약에 수주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국내 기업들만 소통을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반대로 내가 해외에 마케팅을 발주를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영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네, 또 이분이 경력이 없는데 나이는 28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나이 때문에 탈락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서탈의 이유 나이에서도 찾을 수 있을까요? 나이에서는 아직 찾기에는 나이가 어리신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이 든 것도 아니고 엄청 어린 것도 아니고 딱 네. 중간 나이가 되지 않을까. 중간. 적어도 내년까지도 나이 때문에 탈락했다라는 좀 뭐랄까요 특정한 추측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그니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네. 사태가 나는 것 같거든요. 네. 방금 뭐 건설로께서 영어 점수 얘기도 하셨지만 네. 영어가 특출나면 글로벌 인재, 마케팅 인턴 경험이 있으면 실무형 인재, 다양한 경험이 많으면 산업 인사이트라든지 실제 업무에 필요한 인사이트가 많다든지 뭐 이렇게 특출난 무언가가 필요할 텐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무언가를 고민을 하려면 지금으로선 영어 점수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네. 있겠고 가급적이면 높은 점수가 낮고 본인의 나이는 그게 중요하진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것저것 좀 알아봤습니다. 건설록이 생각하시기에 이분께 지금 가장 필요한 거 이거부터 해라. 가장 급선무 뭐라고 보십니까? 취업이죠. 취업. 그러니까 취업을 위해 가장 급선무. 그게 취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정말 아이러니하죠.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1년 6개월 동안 졸업 유예를 해놓은 상태예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인턴이랑 대외 활동이 안 된대요. 못했다고 하셨어요. 졸업생이 지금 대외 활동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졸업생이라고 한다면 일단 지원부터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스펙만 쌓으면서 도전할 겁니까? 도전을 하는 것이 곧 스펙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까지 산업군에 대해 특별한 어떤 욕심이라든지 뭐 나는 화장품을 하고 싶다, 나는 전자기기를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대행사에 지원을 해보는 걸 일단 1차적으로 추천드립니다. PR사에 들어가게 되면요 전천후적으로 여러 가지 마케팅 일들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네. 거기서 쌓인 경력은요 나중에 인하우스 마케터로서 이직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마케터들이 이런 루트를 따라가지고 인하우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해서 중고 신입으로 넘어갔을 때 오히려 경쟁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차별화되어 있는 나만의 키포인트들이 만들 수 있다. 네.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졸업했으면 대행사에 취업을 먼저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사전일은 가장 급선무 뭐라고 보십니까? 취업에 대한 것도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만 그걸 이미 말씀 주셨으니까 그거 말고 중요한 건 산업군에 대한 나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직무만을 놓고 따졌을 땐 범위가 워낙 넓고 다양해서 고민만 하다가 29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철저하게 내가 어떤 산업군이 나에게 이로운가, 핫한 산업군에서 제대로 일을 배워보는 게 우선인 건지 산업군의 진입 장벽이 좀 낮아서 핫하진 않더라도 빨리 취업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혹은 마케팅이라는 기능 안에 인하우스가 아니지만 대행사로 들어가는 방법들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굳이 꼭 마케팅을 꼭 해야만 하겠습니까? 다양한 꼭 길이 해야만 분명히 해야 있기 속이 때문에. 시원하냐? 그렇죠. 네. 오태식이 떠오르네요. 전체적으로는 백화점 영업관리라든지 넓게 보면 은행원, 개인금융 쪽도 나쁘진 않은 접근의 이거든요. 다양한 경험치가 있고 여러 상황에서의 역할들을 너끈히 수행하실 수 있는 그런 인재시기 때문에 네. 마케팅이 아니어도
살 길은 분명 존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펙 수사대 이제 블랭킷 증후군님의 스펙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록부터 발표해 주시죠. 자, 건설력의 스펙 수사 결과 세 줄 정리. 빠밤. 마밤. 자, 사건 발생. 어학도 자격증도 학벌도 학점도 대외 활동마저도 남들에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것 같아서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네. 증거를 수집해 보니까 전공도 노력도 다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이 대외 활동 언제까지 더 할 겁니까? 그러지 말고 수사 결과 인턴뿐만 아니라 신입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PR 회사에서 굴러보는 것 강추한다. 그러면서 마케팅의 진로가 정말 나한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전일의 스펙 수사 결과 발표해 주시죠. 차전일의 스펙 수사 결과 세 줄 정리. 마밤. 사건 발생. 장점은 많고 활동도 많이 했는데 대체 시그니처가 뭐니? 부재한 20대 후반 남성분입니다. 네. 증거 수집. 이제는 활동 그만해서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취업 준비가 아니라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수사 결과 어쩌면 영업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차전일께서 영업을 계속 이제 네. 새로운 길을 좀 제시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블랭킷 증후군님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블랭킷 증후군님이 내 동생이다라고 생각하고 따뜻한 조언도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랭키사 이게 사실 사회는 굉장히 혹독하다. 너가 했던 노력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 했던 거고 지금 내가 앞으로 만들어가는 경력과 경험들이 오히려 더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으니까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사립학교, 지방 이런 것들 이제는 잊고 앞만 보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네. 오늘 차전일께서는 이 블랭킷 증후군님께 네. 굉장히 상당히 뼈 때리는 그런 추리들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정말 내 친한 동생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해주시죠. 예, 우리 증후군 친구 대외 활동은 다치기 싫으면 잠깐 나가 있고요. 꼭 그렇게 마케팅을 해야만 속이 후련했는지 이제는 영업 관리와 영업 기획이 두 팔 벌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다양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좋고요. 마케터가 그렇게 되고 싶으면 오늘 저희의 조언을 잊지 말고 꼭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랭킷 증후군님께 이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만나요.